알 권리를 빼앗긴 전세계 동포들을 위한 공식 지하 뉴스 장애임시정부 시즌2 1회 통산 20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만나면 좋은 친구 MBC에서 잘린 기자 이상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제 오른쪽으로는 첫 번째 공개 방송이 떨린 남자, 언론와치독 감시견 중에 얼굴이 제일 빨갛게 큰 오늘 민동기 고발뉴스 보도국장 모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니 저보다 박수를 더 받으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어떠십니까? 미디어 오늘에서 고발뉴스로 옮기셨는데. 아니 너무 옮긴 걸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의미 부여를 막 하시는데요. 네. 제가 좋아서 옮긴 거고요. 지금 방송을 하면서 좀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세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전에 비해서 살이 조금 올랐어요. 네. 그래서 뭘 많이 먹어서 오른 게 아니라 네. 스트레스를 덜 받으니까 살이 조금 오르더라고요. 네, 근데 네. 사실 공개 방송이라 평상시에 이 정도면 상당히 웃긴 얘기를 하나씩 터뜨리곤 했는데 네. 잠시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이분도 사실 오늘 좀 걱정되는 분입니다. 잠깐만요. 빅트렌드 코리아. 빅트렌드 코리아 대표. 네. 프로레슬러, 개념 프로레슬러입니다. 김남훈 해설위원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뿌잉뿌잉. 사랑해요. 이거 이렇게 뭔가 잘 안 풀릴 때 사실 써먹는 카드인데 조금 전에 인천공항에서 바로 지금 이곳으로 달려오셨거든요. 네, 인천공항에 네. 6시 10분에 도착했고요. 네. 바로 공항 척도를 타고 바로 올라왔기 때문에 좀 약간 정신이 없긴 합니다만은 오늘 첫 번째 이 새로 고발뉴스 센터에서 진행된 방송이기 때문에 열과 성의를 갖고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개 방송은 많이 해보셨죠? 네, 많이 해보긴 해봤습니다만 이렇게 또 이런 장소 해보는 것도 처음이라서요. 네. 뭐 잘 하시겠죠.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그런 네. 상황인데, 자 그러면 간단하게 저희가 또 근황 토크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전에 들으셨던 것처럼 민동기 국장 미디어 오늘에서 고발뉴스로 옮기셨고, 이것도 상당히 쏠쏠한 근황 토크가 나올 거리인데 별 재미는 또 없는 또 그런 내용이라서 먼저 김남훈 씨, 네. 미국에 뭐 때문에 갔다 오셨습니까? 미국에서 이제 레슬매니아라고 프로레슬링의 한 해 대회를 결산하는 올림픽 같은 큰 대회가 있어요. 올림픽처럼. 네네. 그래서 옷도 알록달록 올림픽처럼 입고 오셨군요. 네. 그 이제 리바이 스타디움에서 7만 명이 모여서 경기를 펼치는데 네. 거기 오늘 제가 참관하게 돼가지고 거기 다 왔죠. 경기를 한 게 아니었어요? 경기는 레슬매니아에서 제가 어떻게 경기를 해요? 그거는 저 가면 죽죠. 올 때 저기 누워서 와야 됩니다. 그래서 저기 됐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레슬매니아를 보면서 레슬매니아 3탄을 보면서 프로레슬러의 꿈을 키웠었는데 29년이 지나서 제가 직접 가서 보게 되니까 정말 감회가 새롭고, 감회가 새로웠고요. 네. 또 묵었던 데가 제가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라고 자기 생각했는데 돈으로 갔다 온 거예요? 이거 되게 저기 한데 누가 보내줬어요. 예. 누가? 네, 근데 이제 주최 측에서 부담을 해줬는데 주최 측에서? 예, 근데 좀 제가 뭐 되게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나 봐요. 호텔도 그 산호세 산타나로라고 해서 부촌에 있는 호텔을 잡아줬는데 앞에 막 조지 클루니가 커피 마시는 그런 커피숍에 앞에 람보르기니 이런 차들 서 있고. 근데 널 왜 초대했을까? 그러니까 저도 좀 이분들이 날 좀 뭔가 잘못 오해를 했나. 우리가 김남은 동명이인 중에 좀 잘 나가. 지난번에도 그렇게 해서 한번 갔다 왔잖아.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국책 연구에 심사를 한 적은 있어요. 그게 남아있나 보다. 예. 지우라고 그래야겠다. 그러니까 근데 왜 이거 프로레슬러로 자격 광고가 맞긴 한데 너무 융숭한 대접을 해주셔서. 그러네. 네, 아니 근데 잘 유명한 놀다 분들하고는 사진은 또 다 찍으셨던데 보니까. 왜냐면 뭐 브루노 삼마니스노, 헐크 호간 이런 분들이야. 네. 뭐 저에게는 엄청난 영웅이니까. 이 옆에 계신 이상호 기자님만큼 저에겐 영웅이잖아요. 네. 진짜 오늘 안 웃겨도 넌 괜찮다. 네. 근데 흥미했다. 저는 진짜 그 재미난 이야기보다도 그 우리 여기 계신 이 양반이 여기 처음 그 오픈하는 날, 개관식하는 날 자기가 와가지고 밖에 있는 테이블 다 설치하고 못질하고 이러는 거예요. 뭐냐면은 여기야말로 그 고발 뉴스뿐만 아니라 대한 언론의 어떤 성지처럼 또한 많은 후원해 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장소였기 때문에
본인이 그런 사명감 알고 계신 거죠. 또 개인적인 이유도 있어요. 아니 그 얘기 왜 하는데? 본인의 퇴직금 여기 다 들어갔거든. 아 좋습니다. 예. 장사 잘 돼야 돼. 네. 와서 좀 커피 좀 드세요. 네. 고발뉴스 뉴스 카페 잘 돼야 됩니다. 네. 사실은 뭐 저희가 들어간 거 많아요, 사실. 근데 대한 언론이 사실 마지막 보루입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저희가 열심히 또 하고 많이 도와주셨으면 이상호 좋겠는데. 기자님의 노후가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지금. 자 민동기 국장의 노후도 함께 걸려 있다는 사실. 아 근데 미디어 오늘에서 그 잘 나가는 미디어 오늘에서 왜 고발뉴스로 결정적으로 옮기신 이유가 뭡니까? 저도 이거 싸웠죠? 묻고 싶어요. 싸웠죠? 네? 싸웠죠? 싸우긴요. 에이 다들 그렇게 생각하던데 뭐. 저는 절대 싸우지 않습니다. 그럼 왜? 다만 약간의 좀 뭐 갈등이라고 할까 뭐 그런 게 뭐 있었을 법도 한데 그런 건 아니고요. 아니 정말로 그 회사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나온 게 아니고 약간 문제는 있긴 있었잖아, 사실. 근데 그게 뭐 심각한 문제는 아니었죠. 다만 이제 좀 다른 어떤 거를 좀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옆에서 보니까 제가 이제 일주일마다 상해 임시정부를 맨날 녹화하러 왔잖아요. 근데 똑같아요. 그 지하에서 막 어두침침한 데서 혼자 낑낑거리고 제작진들하고. 그게 불쌍했어? 아니 덮고 싶었어? 그래서 뭔가 제가 여기서 이상호 선배랑 같이 라면 뭔가를 좀 해볼 수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이제 이상호 선배께서 같이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합류를 한 거죠. 사실은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미디어 오늘만 돼도 망할 염려는 없는 사실 회사예요. 더구나 언론이 기자라면 영향력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미디어 오늘에서 기사 쓰면 포탈에 다 대문에 걸리고 실제로 언론들이 받고 하는 그런 영향력이 있는 곳에 있다가 제일 중요한 게 영향력인데 이렇게 인터넷 언론으로 온다는 것은 사실 기자 입장에서 그게 제일 고마웠고 실제로 그래서 자연스럽게 제가 여쭤보게 되는데 와서 이제 팟캐스트를 시작을 하셨어요. 민동기 앵커가 돼서 여러분들 저기 보시면은 투명한 그런 뉴스 박스가 있지 않습니까? 투명하지 않으면 뉴스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시면서 하루 2번 팟캐스트 뉴스 박스를 진행을 하셨는데 일주일 만에 경쟁사니까 제가 팟짱이나 뭐 시사통 그런 거 실명을 거론하면 안 되는데 제가 했나요? 했어요. 네, 했습니다. 투명하지 않은 뉴스가 아닙니다. 자, 일주일 만에 꺾었어요. 5위에 등극을 하셨는데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어떠셨어요? 정말로 솔직히 말씀드리는데요. 네. 아무 생각 없이 시작했습니다. 이상호 선배도 다 아시겠지만 네. 처음에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뭘 하다가 저 뒤에 김미란 팀장 같이 진행하는 김미란 팀장 저기 있거든요. 근데 그냥 가볍게 그냥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시작을 한 진짜 거고. 처음에 보니까 네. 정말 가볍게 하시더라고요.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생각 없이 했어요, 진짜. 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첫날 이제 회의를 했어요. 너무 생각이 없는 것 같다. 그때 첫 방송은 생각을 너무 많이 했고요. 이제 그 너무 많이 한 거를 이상호 선배가 좀 아무 생각 없이 가라, 편하게 가라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 다음부터 편하게 갔고 솔직히 편하게 갔어도 뭐 그냥 그러려니 했거든요. 근데 김연아 팀장하고 저하고 항상 하는 얘기지만 도대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 반응을 보일까 아직까지도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도 뉴스박스에서 잠깐 녹음을 해봤는데요. 잘렸습니다. 잘렸는데 그 뭐랄까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더워서. 그렇습니다. 빨리 녹음을 하고 나가야 돼. 그 이번에 사우나 열탕 사우나에 들어간 느낌이라서 빨리 할 얘기하고 나가자. 정말로 첫 게스트를 서영석 국민TV 이사장을 모셨는데 저기서 한 1시간 한 10분 정도 했거든요. 정말로 사우나를 하고 나가셨어요. 그래서 너무 죄송해가지고 지금. 자,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재밌으세요? 네. 사실은 저희가 뉴스를 다루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뉴스를 다 봐요. 그리고 우리 민국장 같은 경우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뉴스를 보고 6시에 CBS에서 또 뉴스로 털고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정말 웃고 이렇게 앉아 있고 싶지 않은 그런 뉴스들밖에 없어요. 사실 정말 스트레스 받고 힘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고 우리가 웃지 않으면 질 것임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웃으면서 방송을 하고 있는데 모두 다 여러분들 덕분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가 아니 왜 김 대표랑 저는 근황을 털고 왜 본인 근황을 안 터세요? 네가 안 물어주니까 물어봐야 되는데 안 아니 물어가지고. 태국에 다녀오셨는데 그렇지. 국제 영화제를 참석하기 위해서 태국에 다녀오셨는데 저희 고발뉴스 제작진들은 굉장히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태국에 가기 전에는 네. 쌍꺼풀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자세히 보시면 좀 잡아주시면 쌍꺼풀이 생겼습니다. 아 근데 쌍꺼풀을 하고 왔다는 그런 의혹이 있습니다 지금. 네. 웃기지도 않고. 아니!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야? 그게. 아직 웃기고 웃으셨잖아요. 웃기고 있어요 쌍꺼풀이 지금. 지금 생겼어요. 쌍꺼풀. 근데 저 쌍꺼풀 없는데 어느 날 아침 제가 이렇게 거울을 봤는데 느끼한 거야 얘가. 그래서 뭔가 좀 쌍꺼풀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좀 힘들었어요. 가서 덥고 이렇게 외신 기자들 인터뷰도 많이 하고 일정이 좀 빡빡해가지고 피곤했나 봅니다. 그런데 여하튼 태국은 쌍꺼풀보다는 성전환 수술로 더 다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내가 가서 그렇게 가벼운 수술 했겠습니까? 했습니까? 방콕까지 가가지고?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자, 사실은 영화제 다이빙벨 가지고 다녀왔어요. 그런데 다이빙벨 영화를 만들 즈음에 사실 국내에서 언론들이 하지 못하고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영화로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도 했지만 동시에 이걸 가지고 외국에 나가서 외국의 양심 세력과 언론, 교포들이 거기에 언론이 살아있으니까 국내로 어떤 압박 요소가 될 수 있도록 해외 영화제 많이 다니자. 해외에서 막 이렇게 깽가리 두드리고 시끄럽게 하자라고 하는 그런 의도도 있었죠. 그래서 저희가 베를린 영화제를 처음 노크를 했는데 안 됐어요. 걸기로 분명히 거의 다 얘기가 됐었는데 석연치 않은 이유로 이를테면 이 영화가 베를린 영화제에 걸리면 한국 영화인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도 추정컨대 그런 모종의 압력이 있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서 이번엔 조심히 나갔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이 친구한테도 얘기를 거의 안 하고 나갔더니 쌍꺼풀 의혹까지 제기가 되는데 정말로 얘기를 안 하고 나가셨어요. 네,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잘 다녀왔고요. 이제 그 해외에 계속 저희가 문 두드리고 있고 해외에서 준비됐던 영화를 또 국내에서 다시 저희가 개봉할 거거든요. 시사회 때 오늘 오신 분들 각별하게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사실 이제 저희가 근황 토크 두 가지를 주로 물어보는 자리였거든요. 그동안 소송 걸린 거 확인하고 건강 상태 체크하고 이렇게 했는데 오늘 털 게 많았습니다. 그거 안 여쭤볼 수가 없어요. 요새 몸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네. 요즘은 스트레스가 없고요. 그러세요? 네, 스트레스가 방송 관련해서는 있는데 그건 일과 관련된 거니까 뭐 그건 충분히 감당을 해야 되는 거고. 다만 이제 다만? 3월에 공판이 하나 있었고요. 4월에 또 공판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 저희 그 스태프 중에서도 소송 걸린 분들이 좀 제법 많으세요. 그렇습니다. 네. 조프로도 있고 그러는데 잘 원만하게 해결됐으면 좋겠고 건강 소송. 저는 아직까지는 깔끔합니다. 네. 특히 소송 관련해서는 네네. 예, 뭐 보이스피싱도 안 올 정도로 아주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네. 계속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라도 살아남아야죠. 예, 저라도. 김남훈 씨 아직 걸리지 않았다는 거 네. 여러분들 굉장히 주의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주의하고 그래도 이제 걸립니다. 프로그램 하시다 보면 네. 걸면 걸립니다. 네. 예, 자, 본격적으로 저희가 근황 토크까지 마무리를 했는데요. 이한열 방송센터 저희가 지금 오늘 가장 중요한 분들을 소개를 안 했어요. 저희가 엄선한 방청객들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분들 출연하느라고 네. 사실은 벙커원 같은 경우는 한 200명 정도 몰립니다. 근데 저희는 오늘 엄선해서 우리는 양보다 진로 하자 해서 저희가 신원조회라든가 뭐 전과조회 같은 거 다 해서 엄선해가지고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 이제 둘러보셔서 아시겠죠? 방송센터 이런 것이고요. 혹시 지금 이거 함께 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개소식 현장을 가볍게 스케치를 했는데 한번 보시고 다시 또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의 컨텐츠, 강력한 컨텐츠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오신 분들 간단히 덕담 나눠 돌려가면서 듣도록 하고요. 저희 고발뉴스의 사실상 가장 큰 정신적인 후원자이십니다. 서혜승 교수님. 10몇 년 전에 이상호 기자를 만났습니다. 개인적으로 아는 기자가 아니었습니다. 아직 방송에 나오기 전에, 신문에 보도되기 전에 엑스파일을 들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어느 날 술집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그때 제가 그런 약속을 했습니다. 네가 이걸 보도하는 한, 난 네 옆에 있겠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렇게 10몇 년의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런 기자, 정말 그 당시 마음에, 그때가 노무현 정부 때입니다. 10명만 있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살았습니다. 살아보니까 아직 2명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 뒤로도 이제 몇 번의 일들이 있었는데 전두환하고 싸우는 이상호를 보았습니다. 그런 것들이 여러분 오늘 다이빙 메린이 이런 것들을 가능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배은심 여사께서 멀리 광주에서 오늘 이 자리를 축하해 주기 위해서 나오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들보다 정말 어머니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배은심 여사 모시고 저희 야단 맞을 일을 한 게 또 있으면 야단도 맞고 더 뭘 해야 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배은심 여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거리에서 진실을 찾는다고 다니고는 있습니다만 그 진실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우리 발뉴스는 진실이 역사에 남을 그런 진실이 될 겁니다. 발뉴스는 바로 현장에 가면 민상의 현장을. 야야. 보신 것처럼 평일이었거든요. 월요일 오후 2시였는데 많은 분들 와주셨고요. 특히 뉴스타파 최승호 선배나 그다음 우리 이재희 선수들, 뭐 동료 선후배들 많이 왔고요. 특히 우리 후원해주시는 정기구도 후원자분들도 100분 정도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환영을 해주셨는데요. 축하해 주셨는데, 특히 박원순 시장께서 일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리 오셔가지고 축하를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런가 하면 또 우리 행동하는 정치인 정청래 의원, 그리고 농내 우상호 의원 등도 와주셨는데, 특히 우리 김남훈 씨 그날 와서 질서를 잡아주셨어요. 그냥 안내했고요. 박원순 시장님 오셨길래 반가운 마음에 헤드락 한번 해드렸어요. 네. 근데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놀라시더라고요. 경기를 일으키셨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그날 분명히 개관식에 있었는데 네. 저걸 지금 처음 봅니다. 그날 저 방에서 저기서 갇혀가지고요. 사실 저 방은요, 나오지도 못하고 거의 제가 보기에는 그 고문실 수준이에요. 드디어 지금 이제 발을 쳤는데, 만약 저게 없었더라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혹시 그 사우나 이런 거를 좀 하고 싶으시다 그러면 저기 오십시오. 네, 제가 확실하게 시켜드리겠습니다. 오신 김에 인터뷰도 하시고. 네. 야, 사우나라고 그러면 누가 오니? 좀 괜찮습니다. 많이 시원해졌고요. 네, 여러분들 커피 하시면서 다양한 또 대화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저희가 꾸며놨습니다. 복합 문화공간 비슷하게 느껴지실 텐데, 실제로 이곳에서는 서혜성 교수가 모든 것의 역사, 그런가 하면 또 박경덕 작가가 싱글벙글쇼를 23년 집필하신 박경덕 작가가 방송으로 배우는 글쓰기와 스토리텔링, 그 다음에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멜로 거장 허진호 감독이 영화 다시 보기 등을 강의하십니다. 여러분들 지금 신청하시면 되고요. 우리 정기구도 후원자들은 대폭, 그냥 모시고 싶은데 그냥 대폭 할인하는 걸로 저희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이빙벨 4월 17일, 21일 금요일마다 저희가 여기서 VIP 시사도 하고, 그리고 더 VIP죠. 우리 후원자들 모시고 시사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고 서설이 길었는데요. 상임주정부 시즌 2 첫 방송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댓글 시작하면서 소개해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이빙벨과 관련한 댓글인데요. 살포시 앵겨님,
민동기 살포시 국장께서. 앵겨 큰힘. 아유 죄송합니다. 오도겠습니다. 살포시 앵겨 큰힘. 자, 민 국장님. 보는 내내 무능한 정부에 정말 화가 날 뿐이다. 고마울 뿐이다. 이런 진실을 이 영화를 보기 전까지 모르고 살았을지도. 아이디 카라0405님. 가슴 아픈 현실. 벌써 세월호 사고 1년이 다가오는데 지난 1년간 바뀐 것은 무엇인가? 돌아올 수 없는 자식을 그리워하는 부모님들의 마음은 어떨지 생각해봅니다. 저희가 다이빙벨 후기를 왜 읽어드리냐면 사실 저희가 실제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적습니다. 특별히 없어요. 지금 거리에서는 저희가 이렇게 앉아서 웃고 있을 상황이 절대 아닌 거 여러분들도 아실 텐데 유가족분들이 사실상 특위를 무력화시키는 정부 시행령이 지금 발표가 됐기 때문에 청와대 항의 농성을 지금 계속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1년 동안 밝혀진 건 하나도 없고 오늘 저희가 이제 뉴스를 준비했습니다만은 오히려 뒤로 상당히 많이 지금 떠밀려 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이빙벨이라고 하는 화두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야기니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이디 수지님. 극장에서 봤을 때와 또 다운받아 보니 새롭게 알게 되는 게 많네요.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아이들을 구조하는데 다이빙벨은 필수였다는 걸 이 영화를 통해 많은 분들이 아셨으면 좋겠네요. 주위 분들에게 널리 퍼뜨려 주세요. 네. 아이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기를. 사실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이게 구조하지 않았고 실제로 나아가서 구조 노력을 막았기 때문에 사실상 정부에 의한 살인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고발하는 영화인데 극장에서 5만밖에 못 봤어요. 그런가 하면 다운로드를 저희가 실시했는데 물론 많은 분들이 봐주셨습니다만 아직도 태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개봉을 이 자리에서 좀 더 강화된 내용 한 8분 정도 더 늘어난 내용으로 이 자리에서 다시 재개봉도 하고 시사회를 할 겁니다. 끊임없이 저희는 시끄럽게 굴 것이고 결코 안주하지 않을 겁니다. 자, 본격적으로 상위 임시정부 게시판 아직 저희가 시즌2를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별 게시물이 없는데 그나마 이걸 또 소개해 드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소통을 저희가 중시하기 때문에. 자, 우리 김프로께서 네. 아이디 김공이산. 네. 네. 자, 아이디 김공이사님, 아이디 애청자님, 아이디 은희찬이 엄마님들이 이분들 어떤 의견을 올려주셨냐면요. 네. 언제 돌아오시나요? 빨리 정규 방송 보고 싶네요. 뭐 이런 내용들 야, 많이 이런 올려주셨습니다. 분들 댓글 주실 때마다 미치겠더라고요. 저희는 빨리 하고 싶은데 실제로 이렇게 뉴스를 일주일치를 가지고 분석해서 정리해드리는 프로그램이 없어요. 방송, 영상 방송으로 특히 재미있게 해드리는 게 없잖아요. 듣다가 졸고 보다가 막 자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빨리 방송을 해드리고 싶은데 이 사안이라고 사실 저희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많이 기다렸다는 거. 네. 아이디 악어114님. 매일같이 상해 임시정부를 기다리며 지난 방송을 다시 듣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예. 이상호 기자님 유머 매일 그립습니다. 태극기 느리우고 사명감 넘쳐 있으면서도 유머러스한 새 남자 방송. 하이 이게 보는 데서 이거 읽으려니까 유머러스한 새 남자. 이런 거 좀 그렇다. 얼굴 빨개졌어 지금. 네, 죄송합니다. 왜 마지막 줄 안 읽어요? 아. 마지막 줄 빨리 읽으세요. 삶의 활력소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저희들끼리 할 때는 괜찮은데 이 좀 그렇다 이거. 근데 우리 셋이 삶의 활력소라니. 죄송합니다 이거. 진짜 어려운 삶을 살고 계시네요. 그러니까요. 예. 저희가 활력소가 된다고 그러니까. 악어 114님 파이팅. 자, 카메라 안 잡혔을지 모르거든. 뿌잉뿌잉 한번 다시. 뿌잉뿌잉. 더 어려워지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아이디 세다 폴스님. 네. 후원하시는 분들 중에서 네. 잔고에 2,900원이 없어서 매달 자동 이체가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 듣고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네. 어려운 가운데 후원하신 분들 잊지 마시고 제대로 된 언론의 역할을 계속해 주시길 바라고요. 저도 늦었지만 오늘부터 후원하겠습니다. 세 분 건강하시고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사실은 저희뿐만이 아니라 대한 매체라고 하는 뭐 국민TV라든가 뉴스타파라든가 모두 다 사실 전반적으로 후원이 줄어들고 있어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후원 외에 달리고 광고도 안 되고
광고를 주면 바로 찍히죠. 그래서 광고도 안 되고 실제로 의존할 거는 우리 국민들, 후원자들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저희가 그것만 바라고 있을 수는 없어서 커피라도 팔아보겠다고. 저희가 지금 주전자에 보리차 하다가 우리가 지금 커피를 저희가 지금 손에 들고 근데 굉장히 낯섭니다. 실제로 커피 공부도 많이 하셨어요. 아니, 실제로 공부를 네, 하셨어요. 카페의 핵심은 커피 맛이다 이런 걸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애들이 커피를 너무 많이 쓰는 거예요. 이게 옆에서 지켜보면서 이게 커피가 이게 확실히 원두가 많이 들어가야, 예? 가서 이게 무슨 얘기하는 거냐 우리가. 네, 좋습니다.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장사하다 보니까 이게. 아이디 봄님. 고발뉴스 든든한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꽃피는 봄이 오면 방송으로 더 멋진 모습 보여주고 정기 구독자 수도 많이 늘었으면 좋겠네요. 모두 따뜻한 마음으로 좋은 일만 가득하길. 네, 감사합니다. 저를 이렇게 여러분들 댓글 하나하나 아침에 일어나고 자기 전에 댓글 보고 우리가 잠자리에 듭니다. 그만큼 여러분들과 소통을 중시하는 방송 상해 임시 정부였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즌 2 1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알 권리를 빼앗긴 전 세계 동포들을 위해서 이 뉴스만은 꼭 알고 계시라고 저희가 한 주간의 고발 뉴스 기사 베스트 클릭 SNS 반응을 중심으로 저희가 뽑아봤습니다. 발뉴스 위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가장 많은 클릭 수를 받은 기사 연합뉴스. 여러분들 제가 연합뉴스랑 좀 관련이 있는 거 아시죠? 네. 너 내 후배였으면 거시기. 네. 그 연합뉴스입니다. 특별히 제가 연합뉴스를 거론했던 것은 모르신다고요? 제가 연합뉴스 기자한테 욕을 했거든요. 네. 거짓말로 이렇게 막 사상 최대 규모 뭐 구조작전이 벌어지고 있다고 세월호 참사 현장에서 사기를 치길래 제가 욕을 해줬던 그런 사건. 김용민 PD가 거기에 홀딱 반했습니다. 그래요? 욕을 좋아한대요? 굉장히 좋아요. 막말 김용민. 보면 해줘야겠네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만은 연합뉴스 오늘 발뉴스 위크의 톱을 기록했습니다. 박노항 사장이라는 분이 난데없는 애국 행보를 했다는 그런 내용이 1위를 차지해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있었네요. 혹시 모르셨을 우리 전세계 동포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언론사 초유의 국기 개항식 개최. 대박. 국가기관통신사의 난데없는 애국 이벤트, 이런 기사가 저희 고발뉴스에 떴는데요. 많은 분들이 홧김에 클릭을 해주셨습니다. 박노항 연합뉴스 신임 사장이 취임 후 언론사 초유의 국기 개항식을 개최하고 현충원 참배를 첫 대회 일정으로 잡았대요. 대선 후보도 아니면서 고작 언론사 대표면서. 자, 25일 취임했는데 이 양반이 종로구에 그 연합뉴스 있어요. 그 왜 우리 수요 집회 하는 그 옆에 연합뉴스 TV, 연합인포맥스 3사의 보직 간부와 임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정문 앞에 설치된 국기 개항대 앞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제창, 월드컵 올림픽 선수단도 아닌데 순국 선열 및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을 순차적으로 거행했대요. 야, 대박이네. 자, 그런데 사실은 언론사라는 것은 전체주의적인 강령을 국민들한테 심어주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자유를 최대한 진작하는 최전선입니다. 표현의 자유, 이른바 가장 중요한 표현의 자유를 신장해줘야 되는데 전체주의적인 그런 코드를 강압하는 그런 것을 기자들한테 강제를 했다는 것인데요. 제가 단언컨대 국제시장 보면서 이런 짓이 분명히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순서는 뭔지 아세요? 뭘 것 같아요? 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요거는 자막으로 넣어주십니다. 자, 저도 같이 생각을 하는데요. 네, 지금 뭐 객석에 있는 우리 관객들 저랑 똑같아요, 생각이. 맞습니다. 네. 다음 행보는 분명히 국부 이승만, 국부 박정희 집단 참배할 겁니다. 보십시오.
다음 순서는 그겁니다. 그러면 국기에 대한 경례하고 국부 숭배하고 하면은 북한이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전체주의적으로. 바로 종북 일당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는 자, 사실 네. 굉장히 좀 이상하게 생각했던 게 네. 그 남의 눈을 의식해가지고 그 언론사 사장들이 이런 행태를 자제를 해왔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연합뉴스 박노항 사장이 물꼬를 터버렸어요. 그럼 따라한다 또? 그러면 이제 네. 다른 언론사 사장들이 분명히 이 벤치마킹을 할 거란 그럼요. 말이에요. 안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렇죠. 근데 이제 연합뉴스는 이게 300억을 받는 국가기관 언론이기 때문에 안 하면 이제 그러니까 규범이 이게 돼버린 거죠. 중요한 거는 경쟁이 붙어버리면 더 심하게 이제 갈 가능성이 많다는 거고. 그렇죠. 아주 두 그럼 번째는 그렇죠, 아마 그렇죠. 예, 예. 이것까지만 하다가 세 번째 때 분명히 이제 그거 어느 사장인지 모르지만 현충원 안 가고 인생만한테 갈 거야. 보세요. 자, 오늘의 예언 저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언 여태까지 많이 했어요. 헌법재판소 판결도 우리가 네. 몇 번 맞췄고요. 네. 네. 우리 예언 방송을 할까? 너무나 뻔하니까요. 이거는 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만 특히 또 연합뉴스와 관련해서 기왕에 우리 미디어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 기자 아니겠습니까? 그 여기 보니까 10번째 줄에 박 사장이 또 이런 또 쾌거를 기록했네요. 편집 총국장을 공석으로 두고 편집국장 직무대행을 임명했다. 아, 예. 이런 내용인데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이게 연합뉴스는 편집 총국장제가 있는데요. 네. 이게 사실은 편집인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렵게 나가네. 사장이 쉽게. 경영의 총 책임을 지고 이제 발행인의 개념이라면 그건 이제 경영적인 측면에서고 편집 보도와 관련해서는 편집인을 따로 두거든요. 그게 이게 편집 총국장입니다. 총국장입니다. 연합뉴스에서는 편집 총국장인데 이게 이 그냥 사람을 임명을 안 하고 왜 다른 직무대행을 임명한 거죠? 그러니까 직무대행을 임명을 한 게 네. 이 편집 총국장제를 없애버리려고 그런 의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편집 총국장제는 사장이 임명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요. 기자들의 3분의 2가 일단 참여를 해서 그 사람이 적합하냐 적합하지 않냐를 투표를 통해서 과반 이상이 찬성을 해야 통과가 되는데 이 연합뉴스 박노항 사장님께서 이거는 인사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걸 없애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거 없앴어요, 그래서? 아니 노조에서 반발을 했죠. 그러니까 총국장을 임명을 한 게 아니라 대행을 지금 임명을 해가지고 제도 자체를 지금 무력화시키려고 그러니까 일종의 꼼수죠, 꼼수. 총리가 청문회를 인사청문회 통과 못할까봐 그렇죠. 저리로 가는 거랑 똑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꼼수. 네. 낙꼼수 다시 해야 되는데. 좋습니다. 두 번째 발리스위크가 선정한 두 번째 기사입니다. 다이빙벨, 아이고 우리 거네 이거. 다이빙벨 해외 영화제 첫 상영. 호평 속 진실 인양 한 목소리. 요런 이거 이상호 기자가 갔다 온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김남우 씨 너무 조용한 거 아니에요? 자고 있었나요? 아니요, 자고 있는 게 아니라 네. 예, 아니 그 다이빙벨 얘기가 나오니까 네. 말씀드릴 길 드리고 싶어서. 아, 그랬구나. 예, 그렇죠. 네. 그리고 아까 연합뉴스는 고소당할까봐. 전 아직은 경험이 없어요. 두 분은 많은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저는 그래도 좀 깔끔하게 살고 싶어서요. 괜찮아. 금방 걸릴 거야. 괜찮아. 올해 안에 걸립니다. 아 진짜 무슨 소리야 진짜. 아 정말. 연말에 있잖아. 금묵자흑이라고 있어요. 자, 정부의 방해 공작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밀리에 출국을 했었는데요. 다이빙벨 국제판입니다. 한 8분 정도 더 길어진 영화인데요. 진실은 침몰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나갔습니다. 해외에서 처음으로 태국에서 초청을 받았는데요. 방콕 시내 예술회관에서 영화 전문가 그 다음에 해외 언론들이 참석한 가운데 상황리에 진행이 됐고요. 영어 자막에다가 태국어까지 그러니까 3개국어로 보태져서 방송이 상영이 됐는데 그 대단한 여기서부터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네. 제가 그때 갔다 왔으니까. 네. 과연 저분들이 이렇게 3개국어로 짬뽕이 돼가지고 나가는데 이해는 되고 감동까지도 하실 수 있을까 싶었는데 한 절반 정도 되는 분들이 우시더라고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질의응답 Q&A
GV라고 하잖아요. 관객과의 대화를 했는데 한 보통 30분 정도 하는데 다음 영화가 내셔널 갤러리라고 좋은 영화인데 그분들이 30분 정도 기다리셨어요. 정말 이 자리를 통해서 죄송하다, 쏘리다 이렇게 자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1시간 정도 관객과의 대화를 했는데 재밌죠? 직접 와서 보시니까. 네. 다음 주엔 더 많은 분들 모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정도 질의응답을 했는데 국내에서 저희가 사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다이빙벨을 대형 극장에서 한 군데서도 안 틀어줬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필름 들고 전국에 10여 개 조그만 독립 상영관 독립극장을 한 100군데 다니면서 100회 정도 다니면서 관객을 만났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여러분들 보셔서 알겠지만 얼굴 크잖아요. 저희가 셋이. 이 얼굴이라도 가면 또 한 분이라도 더 오셔요. 그렇게 해서 다이빙벨을 알리느라고. 근데 그때 하셨던 거랑 똑같은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태국 관객들이. 이종인 잘 있냐? 그 다음에 진실이 밝혀지고 있느냐? 왜 한국 언론은 저렇게 보도를 개벽다기처럼 하느냐? 이거는 태국 현지 표현. 개벽다기라고. 왜 정부는 구조하지 않고 구조하려는 사람들을 막았느냐? 인양은 됐느냐? 이런 얘기들을 물어보시는데 똑같아요. 그래서 인양 안 됐고 아직까지도 가족들이 길거리 헤매고 있고 언론은 계속적으로 개뼈다귀 같은 글을 쓰고 있고 이종인 씨는 일이 잘 안 돼서 좀 굶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태국 사람들 잘 화 안 내잖아요. 화내요? 화내더라고. 어떻게 선진국인 줄 알았는데 한국이. 그리고 해양 대국 아니냐. 너네 배도 잘 만들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게 도무지 상상이 안 된다. 민주적이고 언론의 자유가 있는 나라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아니라고 그랬죠. 지난 8년 동안 완전히 개벽다구 됐다. 그랬더니 완전히 개벽다구 막 진짜 막 되게 처음에는 막 울고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정말 분노하고 그 태국 방콕에 있는 외신기자 클럽에서 아마 지금쯤 상영하고 있을 거예요. 기자들이 모든 기자들까지 이거 다 봐야 된다. 지금은 이 얘기 해도 돼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 방송을 국정원에서 많이 봐요. 이분들이 또 되게 부지런하시거든요. 열심히 일하세요 진짜. 장난 아니야. 쓸데없이 부지런하죠. 쓸데없이. 아니 그 국가의 녹을 받는 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셔야죠. 네, 진짜 좋아요. 왜 자다 일어나서 봉창이야. 괜찮아. 할 말 없으면 안 해도 돼. 괜찮아. 이렇게 저렇게 거들고 그러는 거죠. 저는 이게 좀 쉬어 가시라고. 되게 피곤한 상태예요 지금. 근데 뭐라도 한마디 해보겠다고. 여러분들 김남훈 씨를 위해서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저희 고발 뉴스가 뽑은 뉴스. 김용민. 네, 여러분. 김용민 저랑 인터뷰했습니다. 네, 국장과 관련된 100일 종군 선언한 김용민 국민TV 떠나는 것 아니다. 이게 사실은 국민TV는 하나에 대한 언론, 작은 3만 명도 안 되는 어찌 보면 농협 축협에 비하면 작은 협동조합에 불과합니다만 대선 이후에 정말 이 언론 때문에 졌다라고 생각한 많은 국민들의 뜻이 모아져서 그 결과 3만 명이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3만 명으로 보면 안 되고 김용민 자체로 보면 안 되는 상당히 중요한 정치 사회적인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TV가 잘 되느냐, 잘 되길 바라는 사람도 있고 그런가 하면 국민 여망을 정치적 압박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망하길 바라겠고 여하튼 그래서 국민TV 상당히 중요한 뉴스입니다. 그런데 우리 민동기 국장이 특종을 했어요. 뉴스박스 더운 데서 무려 서영석 이사장과의 단독 인터뷰를 성사시키고 이어서 연거푸 김용민 국장이 인터뷰를 안 하시는 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방송에서 털 것도 부족하니까 여러모로. 그런데 우리 뉴스박스에 와서 상당히 많이 털었어요. 근데 이 김용민 PD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어떤 생각이요? 그러니까 협동조합 국민TV가 어렵고 또 조합 매달 이렇게 조합원들이 이제 돈을 내잖아요. 근데
계속 어렵다 이런 얘기만 하고 그런 상황에서 뭔가 그 조합원들한테 정직원으로서 뭔가 감동을 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싶어서 내부에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그러면 자기가 자원봉사라도 해서 이런 식으로 난관을 좀 돌파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려고 했는데 이제 그게 과정상 뭐 이게 뭐 떠나는 것 아니냐, 뭐 무책임하게 떠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막 많았고 그래서 이제 여기 이 자리에 와서 같이 땀을 흘리면서 그게 아니다. 그게 간단히 절대- 정리를 해드리면은 국민TV의 노정면 네. 보도 제작국장이 퇴폐히 어느 날 갑자기 떠났지 않습니까? 23일 날 크리스마스 휴가 때 그런 그 디테일이 있어. 또 사표 쓰시고 떠나시고요. 그다음에 그래 또 얘기해봐 또. 그리고서 이제 약 2주 뒤에 나타나서 몰래 와서 그 양복은 또 가져가셨습니다. 아무도 없을 때. 쓸쓸하다. 쓸쓸하게 가셨죠. 여하튼 그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국민 TV의 TV 뉴스를 책임지는 장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이거 이러다가 국민 TV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아픔이 있었는데 잘 버텨왔단 말이죠. 그런데 돌연 다른 한 축이었던 김용민 PD가 사표를 제출하고 휴가를 갔어요. 네. 그래서 그 진위와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분들 궁금해하셨는데 뉴스박스를 통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이게 국민 TV를 떠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정말 재정난이 있기 때문에 진짜 자원봉사 백의종군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해명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여기서 그렇게 방송을 하고 저기서 자원봉사 일을 하고 그리고 점심도 안 먹고 딱 갔어요. 고발뉴스 와서 자원봉사. 아니 여기서 이제 국민 TV 일을 한 거죠. 나 또 우리 고발뉴스 자원봉사한 거. 고발뉴스 깜짝 놀랐다. 야. 그러니까 지금 2달 동안은 김용민 PD가 자원봉사를 할 거예요 아마. 그리고 계속 그 일을 할 건지는 아마 국민 TV 이사진이 그때 새로 바뀔 가능성도 있는데 이제 그분들한테 자기가 계속 정직원으로서 일을 할지 해도 되는지 이제 신임을 묻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 있다는 거는 좀 아셨으면 그리고 좋겠어요. 2개월 동안은 기존에 하던 일을 그대로 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기존에 일을 하되 돈을 안 받고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생활인이잖아요. 소송도 많이 불려다니느라고 그 나름대로 그게 쏠쏠하게 들어가요. 변호사님들이 안 깎아줍니다. 그럼요. 그래서 우리 아픔을 알잖아요. 얘는 모릅니다. 저는 계속 모를 예정이에요. 청순하게 살겠습니다. 예. 그래서 곧 알게 되겠죠. 민변 네. 소속 그 변호사분들은 좀 깎아줍니다. 예, 근데 다른 변호사분들은 애놀이가 없습니다. 예. 전문 용어로 얄짤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그 2달 동안 어떡하죠? 그분 생활이 좀 어려우실 텐데. 아니 그래서 네. 제가 얘기를 했죠. 뭐라고? 왜냐하면 여기서 방황하지 말고 여기 와서 저기 자리를 내줄 테니까 여기 와서 일을 해라. 내가 밥도 사주고 고기도 사주마. 돈은 없지만. 고기 사준다는 말 취소하셔야 돼요. 진짜로. 아니 고기 먹다 죽을 사람이야 저 사람. 진짜 고기 먹다 죽어 진짜. 고기는 안 돼. 아니 고기는 안 돼.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넘어가면은요 김용민 PD가 단골로 가는 고기 뷔페집이 있습니다. 그 고기 뷔페집을 2년 전에 저랑 둘이 같이 간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저랑 김용민이 같이 고기 뷔페에 들어가니까 그 집 사장님 얼굴이 정말로 거기야? 거기 마치 그 터미네이터 2탄에서 핵폭탄을 바라보는 미국 시민의 얼굴로 바뀌면서 지금 저희가 발리스위크 오늘은 저희가 상당히 많은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하나만 더 짚어드리고 나머지 저희가 단독으로 취재한 영상들을 보여드릴 텐데요. 우리 깜찍 전문 기자 강주희 기자가 종편 4.4 시사 토크쇼 언론의 탈을 쓴 사회적 흉기 이런 기사를 썼는데 마찬가지로 뉴스박스가 단독으로 처리한 기사였어요. 저희가 이제 인터뷰를 했죠. 단독으로 인터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저희 말고 취재를 안 해줍니다. 원래는 이걸 상당히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 그런 기사인데 말이죠. 어떤 내용이었냐면 여러분들 종편 4.4의 시사 토크쇼가 난립하고 있는데 이걸 통계적으로 얼마나 유해하고 얼마나 자극적인지 분석한 기사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거를 우리 민동기 국장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인터뷰였겠습니까? 아니 근데 이게 한겨레 20일에 났어요. 났는데 났어? 예. 났다고 얘기해야지 그러면. 아니 근데 더 웃긴 거에 안 난 줄 알았잖아 나는. 한겨레 21하고 민주언론시민연합이 공동으로 조사를 했어요. 그랬구나. 근데 이 정도 됐으면은 좀 여러 군데서 인터뷰를 하고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김원경 민원연 사무처장을 인터뷰를 요청을 하니까 너무나도 좋아하면서 처음이래.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자주 불러달라고. 자,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들 1월 5일부터 2월 1일까지 약 한 달 동안 종편 4개 채널을 분석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모두 16개 프로그램에 패널이 190명이 출연하고 있는데 결과가 16개에 190명이 결과가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이분이 하신 말인데요. 언론의 탈을 쓴 사회적 흉기다. 이렇게 결론을 내셨어요.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이래도 걸면 걸립니다만 최대한 발악을 해보겠습니다. 자, 대부분 그 편파성과 선정성은 기본이고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인권 침해와 명예훼손이 비일비재했다라면서 예를 하나 들었는데 쾌도남마 그 유명한 채널A 쾌도남마의 황태순 정치평론가가 이런 말씀하셨대요. 서울 심린동에서 50대 경비원이 자살을 하셨는데 피해자에게 화살을 돌린다는 거예요. 피해자한테. 언론이 약자 표를 들어야 되는데 그런 일, 급여를 받지 못해서 가장인데 아이들 생활을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돌아가신 건데 그런 일로 목숨을 끊는다면 다 목숨을 끊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대요. 물론 우리가 자살을 하라고 부추겨서는 안 되겠지만 이런 식으로 고인에게 책임을 돌리는 행태, 이게 바로 언론이 지금 종편이라는 이름의 흉기를 휘두르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 흉기는 제가 한 말 아니라고 제가 얘기를 하면 비겁해 보입니까? 비겁해 보여요? 비겁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100건이 넘었어요. 드디어 소송이. 100건 넘었어요? 네. 파티할까?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송 100건 기념으로 민변에서 또 파티를 해주면 몰라. 우리가 하지는 않을 겁니다. 자, 실제로 이런 종편들의 흉기적 보도 행태, 저도 피해자예요. 다이빙벨 영화가 부산국제영화제에 개봉이 임박했어요. 부산국제영화제 작년 10월 초에. 근데 채널A에서 이렇게 멀쩡하게 생긴 변호사랑 뭐 해설위원 이런 분들이 6명이 나와서 방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나 거의 안 봤지만 되게 웃기다라는 생각은 했었는데 다이빙벨을 얘기하는데 정말 웃기더라고요. 막 다이빙벨에 대해서 막 욕하고 무슨 뭐 다이빙벨은 공정하지 않고 무슨 뭐 지금 진실이 하나도 드러나지 않았는데 지금 뭐 너무 이르고 막 내용도 형편없고 막 그래요. 근데 이제 앵커가 마지막에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 그 다이빙벨 보신 분 계십니까? 근데 아무도 안 본 거야.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근데 저도 몇 년 전에 종편 몇 번 출연한 적이 있는데요. 출연했어? 네, 출연한 적이 있는데 진짜요? 예. 그 패널로 나가시는 분이 제가 직접 목격한 거예요. 분장을 받잖아요. 그 전문가 패널로 나온 분이 PD랑 얘기를 해요. 오늘 무슨 주제예요? 그러면 어떤 주제예요? 그러면 분장 받으면서 그때서야 이제 스마트폰으로 검사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한 내용만 파악을 하고 그냥 센 얘기만 해주면 또 이 프로그램을 보는 시청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이야기를 해주는 게 이분들의 최종 목표인 거죠. 그러니까 팩트는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나가는데 제가 더 황당했던 건 뭐냐면은 저는 이제 다른 주제, 정치적인 주제는 아니었고 다른 주제였었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남녀 앵커 두 분이 사실을 서로 잘못 알고 있어요. 그 둘이 막 싸워? 아니 그래서 나는 얘기를 해주는데 두 사람이 다 잘못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아니 이거 그래도 꽤 대표적인 프로그램인데 이렇게 이게 정보 공유 안 되면 어떻게 하면서 논란 힘들었겠다. 있었고요. 그래. 또 힘들었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나도 힘들어 지금. 상당히 저희가 스피디하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그 마저 정리를 하자면 채널A의 그 다이빙벨 네, 여기 발언권이 없어요. 마지막 클로징 멘트가 다음 주에 부산에서 다이빙벨 상영이 이루어지면 그걸 보고 나서 저희가 다시 한번 또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클로징을 하더라고요. 채널A 말씀하신 것처럼
화끈한 멘트, 보수적인 말을 해주는 패널들을 골라서 이렇게 생긴 문제인데요. 사실 언론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의 어떤 그 민초들, 우리 삶을 살아가는 민초들의 말을 전하는 것이 기본 사명이기도 하지만, 적어도 오피니언 리더들 중에서 방송에 데려와서는 안 되는 사람들을 걸러내는 거, 사람들을 불러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걸러내는 것도 그만큼 중요한 사실 역할입니다. 그런 역할이 사실상 지금 마비된 상태의 언론을 여러분들 보고 계신 겁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고발 뉴스를 통해서 지난 한 주 동안 보도했던 내용 중에서 꼭 중요한 보도들 챙겨드렸는데요. 고발 뉴스에 미처 보도되진 않았습니다만은 또 중요한 현장 저희가 다녀온 곳이 있습니다. 오하마나호 조사 현장을 다녀왔는데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언론이 제대로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고발 뉴스의 영상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방송 장비는 어떤 건가요? 뭐 전체 방송 장비요? 이 안에는 없습니다. 이쪽에 아마 있습니다. 손 쉽게 빼셔서 한두 마디 말씀만. 요거는 각 CCTV 위치 표시를 하는 건가 보죠? 그리고 이런 거를 어디서 그냥 한 번에 볼 수 있나요? 여기 모니터가 여기서 표시하면 되고. 이건 뭐 거의 세월도 똑같이 있을 것 같고 제가 특별한 사진. 근데 이게 어떻게 전원이 세월호 자체가 갖고 있는 그 증거 가치를 우리는 오늘 간단한 시찰을 통해서 확인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한 안타까움은 정말 이 진지하게 조사를 해서 이게 우리 특조위의 조사 기록으로 남아야 될 내용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짧은 시간에 그 좀 간단한 스크린 하듯이 둘러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방금 저 퇴선 신호를 보낼 수 있는 저 버튼이 바로 그 운전하는 운전석의 바로 뒷자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연 상식적으로 저희가 풀어야 될 여러 가지 의혹이 있지만 왜 구하지 않았는가 다시 묻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보신 것처럼 우리 민 국장, 네. 오하마나호가 얼마나 중요한 배입니까? 세월호랑 거의 똑같죠. 똑같잖아요. 쌍둥이 배라고 불렸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지금 교통사고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는? 교통사고 아닙니다만 교통사고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차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받았는지. 하물며 이건 국가에 의한 살인이라고 하는 주장이 많은 국민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는데 인양도 하지 않으면서, 만약에 인양이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똑같은 배이기 때문에 사고 해역에서 저걸로 실험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급변 침몰을 했을 때 과연 저희 침몰할 가능성이 있는가, 또는 그 밖에 여러 가지 제기되고 있는 의혹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오하마나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만 상당히 조급하게 쫓기듯이 해외로 팔아넘기려고 하는 의혹, 그리고 고작 2시간여만을 언론에 공개하는 저 행태, 정말 분노해야 되고 경계해야 될 임에도 불구하고 저 언론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가 VCR 하나 더 준비를 했는데요. 지금 많은 분들이 제2의 60항쟁, 민주화 혁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도무지 다른 방법으로는 개선하기 어려운 그런 극단적인 최악의 상황이다 라고 주장하시면서 제2의 민주화 투쟁을 위한 조직이 필요하다 라고 나선 분들이 계십니다. 그 현장, 너무나 중요한 현장인데 언론들이 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또 발로 뛰는 발뉴스가 다녀왔습니다. 민주주의 국민운동 발기인대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역사의 현실의 시계는
50년대에서 60년대를 전후한 21세기가 아니라 그 20세기에 거기에 머물러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선 민족 정기를 바로 세워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친일파, 반민족, 이 친일파를 청산하지 않고서는 이게 해결될 수가 없다. 이 부분은 이제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들이 1년 동안 아픔을 당하시면서 깨달으신 거예요. 우리들의 원죄 뿌리. 지금 이 새누리당의 뿌리가 바로 친일파, 반민족주의자 아닙니까 이제? 이 자들이 항상 또 분단을 매개로 해서 존재하고 영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분단 세력을 우리가 척결해야 되겠다. 우리는 바로 이 순간부터 나라를 바탕으로 몰고 가는 박근혜 정권에 대한 혐오감을 훌훌 떨쳐버리고 민주, 민생, 평화의 세세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굳건한 대우를 만들자고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네, 맞추고 있는 분들. 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온 이유는 네,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 불구하고 보도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단 말이죠. 어떻게 보셨어요? 이거는 저도 영상으로는 지금 처음 봤습니다. 그렇죠. 예, 저도 이거는 뭐 이렇게 기존 언론 보도에서 전혀 못 본 상황인데 이런 게 있었다는 걸 지금 처음 알았어요. 자, 관건 부정선거, 네. 12.19 부정선거도 우야무야 지금 넘어가고 있고, 그런가 하면 군사작전권 포기, 그리고 한일 또 군사정보교류협정이 국회 비준 없이 통과가 됐죠. 복지공약이 여달아 파기가 되고 있고, 이런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사실상 야당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 민중이 직접 나서서 새 판을 짜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주장인데요. 상당히 중요한 주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고발뉴스에서 함께 여러분들과 보도를 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발뉴스 위키였습니다. 자, 이번 순서는 언론 와치독 중에서 머리가 가장 큰, 그리고 오늘 약간 빨간 민동기 국장과 함께 뉴스의 옥과석을 가려보는 시간입니다. 뉴스 옥석 뉴스입니다. 네. 저 사실 직접 보니까 머리 별로 안 크죠? 네. 가까이서 보시면 꽤 커요. 직접 보신 분들은 셋 중에 제가 가장 머리가 작다는 거를. 사실은 저희가 이유 있습니다. 지금 머리 사이즈대로 앉아 있는 거예요. 사실 김남훈 씨는 지금 비행기를 타고 왔기 때문에 비행 후에 약간 붓습니다. 그거는 약간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저도 어제, 엊그제 지금 방콕에 다녀왔기 때문에 상당히 부어있는 상태입니다. 일주일 뒤에 다시 정밀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테스트 해보도록 저기 일주일 뒤에 이분들 반드시 다시 오십시오. 자, 옥석 뉴스. 네. 뉴스의 옥과 석을 가리는 작업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켜보지 않으면 사기를 칠 수밖에 없는 그런 권력화되어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자, 옥부터 갑니까? 석부터 갑니까? 석부터 가야죠. 석부터. 처지고 있기 때문에 스피디하게 가겠습니다. 스피디하게. 좋습니다. 이런 걸 또 이렇게 마련을 해주셔가지고 네. 세우고 가겠습니다. 네, 제가 계속 들고 있었는데 너무 없어 보인다는 지적이 있어가지고. 아니, 없어 보이는 게 아니고요. 들고 있기 싫다고 말씀하셔가지고. 네. 성뉴스인데요. 그 조선일보 3월 27일자에 실린 기사인데 이게 한마디로 그거예요. 천안함 5주기 이 사건을 재구성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당시 천안함 사건이 발생할 당시에 북한 잠수정이 매복해 있다가 3km 거리에서 수심 300m에서 어뢰를 발사해서 이제 천안함을 침몰시켰다. 이거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라고 시나리오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재구성한 천안함 복침 해가지고 우리 그 정보 당국의 말을, 이게 정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정보를 입수를 해가지고 조선일보가 재구성을 한 거죠. 이게 간단한 겁니다.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 여기 옛날이랑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3km 거리에서
수심 30m에서 쐈다는 거죠? 어뢰를 쐈다는 거거든요. 어뢰를? 이게 여기 보시면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기서 쏴서 천안함이 이렇게 침몰이 됐다. 근데 이게 며칠 전 3월 27일 조선일보 기사인데 네. 5년 전에 조선일보가 뭐라고 했냐면 그걸 또 찾아갔어? 찾았죠. 지독하네. 이게 2010년 4월 22일자 조선일보 기사거든요. 여기 보면 인간 어뢰가 나옵니다. 인간 어뢰. 여기 특공대 북한 인간 어뢰로 천함이 침몰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그 2010년 4월 22일자 안 기사고 이게 일면 기사예요. 이게 북 인간 어뢰 조심하라. 해군 올해 초 통보받았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단정적으로 상당히 보도를 한 기사인데 물론 5년 전에 조선일보에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인간 어뢰에 의해서 침몰됐는지는 불투명하다. 한 줄 다 걸쳐놓긴 했어요. 근데 이 제목과 걸 그 1톱 3박으로 이른바 그러니까 이 제목과 이 그림에 요 한 두 줄 그렇게 해놓으면 이거 누가 보냐고요. 그러니까 5년 전에는 이렇게 보도를 했다가 이제 이렇게 어뢰로 싸서 보도를 했다라고 하기 전에 저는 조선일보가 이렇게 입장이 변경된 거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됩니다. 왜냐? 그렇죠. 5년 전에 쓴 기자가 유용원 군사 전문 기자입니다. 조선일보. 군사 전문 기자. 구용준 기자 둘이서 같이 썼어요. 근데 며칠 전에 이 기사를 쓴 기자가 유용원 군사 전문 기자입니다. 같은 사람이네.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5년 동안 본인이 5년 전에 쓴 기사와 지금 기사가 왜 다른지를 이건 독자들에게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바로 댓글이 올라오거나 다른 언론의 지적이 있으면 바로 확인에 들어가서 아니면 꼬리를 바로 내려서 죄송하다고 고개 완전 숙이거나 아니면은 바로 잡아드립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민동기밖에 없네. 아니 이게 좀 심했잖아요. 이 차라리 지금 며칠 전 기사는 이해를 하겠는데 이거 인간 어뢰 이거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인간 어뢰 기사 때문에 제가 블로그 이름을 바꿨어요. 뭐라고요? 바꿨어요? 원래 제 블로그 제목이 인간 어뢰 김남문의 모터사이클 다이어리인데 원래 저 그 PC통신 1992년부터 제 그 닉을 써왔어요. 인간 어뢰 김남문이라고. 그런데 저 기사 때문에 제 블로그에 하루에 3,000명이 와서 욕을 달고 가는 거예요. 아니 왜 나한테 욕을 하냐고. 근데 도저히 못 견뎌가지고 결국 그걸 바꿨어요. 그래서 뭐라고 바꿨어요? 그냥 이제 김남문의 블로그로 바꿨는데 아니 저 기사 보고 갑자기 생각나네요. 그때 빠져들었던 게 갑자기. 그래서 이 인간 어뢰는 조선일보가 보도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성뉴스로 꼽았고요. 야 5년 동안 그렇게 많이 기술 발전이 있었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성뉴스가 하나 더 있는데요. 더 있어요? 이게 오늘자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18조 원 한국형 전투기 사업 날개 달다. 그러니까 당군 일의 최대 무기 도입 사업이 이제 우선 협상 대상자로 KAI 이게 뭐냐면 한국 항공 우주 산업이 이제 선정이 돼가지고 이렇게 전투기 사업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가 잘못됐어요? 한국일보만의 잘못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제목을 단 거는 굉장히 이례적이었어요. 근데 다들 뭔가 좀 긍정적이고 굉장히 긍정적이죠. 좋은 뉘앙스를 풍기고 있단 말이죠. 여기가 1면이고 여기가 3면인데요. 보면은 노후기 대체 넘어서 제공권 비약적 향상. 굉장히 안 하면 안 되는 거네. 안 하면 안 되는 꼭 해야 되는 거고. 되는 건데 이게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이명박 정권 때 방위 산업과 관련해서 비리가 지금 터져 나오면서 이게 지금 검찰 수사까지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획득 이른바 비리.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기사는 아직 사업에 들어가지도 않았기 때문에요. 조심해야 됩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떤 단계예요, 이게? 군에서 요구를 한 상황입니까? 요구를 해서 요런 사업을 하겠다라고 예산을 한 요구한 거죠. 겁니까? 요구를 한 거죠. 18조 원의 사업이 드는데 이렇게 날개를 달 가능성이 있다. 왜냐? 제공권을 비약적 향상하기 때문에 이게 여러 가지 굉장히 좋아진다라는 게 한국일보 기사의 전반적인 이건 군의 입장을 마치 기정사실화해서 한마디로 국회의 예산 편성권을 무력화시키는 기사거든요. 이런 게. 근데 바로.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이렇게 기사를 크게 썼잖아요. 제가 지금 확대를 해왔는데 확대를 했었죠. 요 사면에 보면 조그맣게 이렇게 썼어요. 근데 이게 핵심이에요. 왜냐? 꼼꼼하다. 18조 원 예산 확보가 최우선 관건. 그러니까 18조 원 예산 확보를 안 했어요. 국회가 이거 승인을 해줘야 돼요. 이거 안 했어요. 야. 그리고 더 심각한 게 미국사 핵심 기술 이전 여부도 불투명. 그러니까 예산 확보도 안 됐고 핵심 기술 이전도 안 됐는데 얘는 지금 날개를 단다고 지금 이렇게 한국일보 보도를 한 거야. 이거는 엉터리. 미친 기사네. 요거는 제가 확대를 해와서 그렇지 조그맣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기사는 여기다 올려놓으면 안 돼, 이런 거는. 그렇죠. 자격이 없어, 이거는. 기사도 아니 아니야. 그래서 이 성뉴스를 찢으면 안 돼? 아니 남았어 할 말? 아닙니다. 찢으세요. 그래서 바로 이제 옥뉴스로 넘어가겠는데요.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옥뉴스 바로? 사실은 오늘은 자동이다 너. 자동입니다. 왜냐? 그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 그리고 이 한국일보 기사가 너무 대조되는 기사가 경향신문에 실렸습니다. 같은 날짜. 경향신문이 뭐라고 실렸냐면 록히드 마틴 국내 시장 접수 뒤엔 한미 롱마족이 있다. 이게 뭔 내용이냐면요. 록히드 마틴사라고 미국 군사 뭐 비행기 막 전투기 만들고 이런 회사인데 사실상 이 보잉사가 장악하고 있던 한국 군수 이 산업을 이제 록히드 마틴사가 한국의 군수 산업을 거의 장악하다시피 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한국에도 록히드 마틴의 이익을 대변하는 그런 집단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어디겠습니까? 당연히 국방부라든가 이런 군수. 아까 그러면 그 18조 그렇죠. 그게 록히드 마틴인가? 록히드 마틴은 괜히 찢었다. 잠깐만. 어디였어요? 그 예산의 상당 부분이 록히드 마틴 쪽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많다는 거를 같은 날 경향신문 기사는 이렇게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대비되는 기사예요. 함부로 찢으면 안 되겠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대조되는 기사를 실었고요. 여기 보시면 경향신문이 또 미국 무기 구입 5년간 4조, 향후 6년 동안 12조 원을 더 지불해야 되는데 아까 그 한국일보 쓴 그 18조 원의 예산 그거 제가 봤을 때 상당 부분이 여기로 들어갑니다. 여기로. 근데 날개를 달다라고 이렇게 보도를 할 만큼 그렇게 한가한 상황이 아니라는 거고요. 또 한 번 저는 약간 근본적으로 한마디만 더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 과연 한국에 18조 원이라는 예산을 들어가면서까지 지금 전투기 사업을 이렇게 예산을 비중을 들여야 되는가?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심각하게 의문을 던져봐야 되지 않을까.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가는 물론이고 국회가 여러 그 시민사회와 함께 공청회를 통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예요. 18조면은 거의 4대강 사업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실제로 제가 군납 그 획득 비리 이른바 취재를 오랫동안 했었거든요. 전두환 집에 간다? 외국에서 록히드 마틴이나 이런 그 대형 그 무기 판매사들 있잖아요. 그런 무기 판매상들의 아시아 태평양 마케팅 책임자들은 대부분 미 8군 사령관 출신들이 해요. 무슨 말이냐면 한국에서 미 8군 사령관 같은 거 하던 사람들이 스카우트해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기를 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반도에서의 전쟁 위험성을 계속 띄워야 돼요. 그래야 이런 18조 되는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물건을 사야겠다라고 하는 소비자의 니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전두환한테 가요. 다 인사하러 가요. 그래서 제가 그쪽으로 해서 많이 획득과 관련한 비리를 추적하고 있는데 몇 가지 의혹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엄청난 정치권과 이렇게 안보 위협을 강조하는 특히 그런 세력들과 미군과 미국의 군산 복합체와 이런 연관성에 대해서 저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내용 덧붙이고 싶네요. 네. 옥뉴스 마지막으로 하나 소개를 해드리고 간단하게 왜냐하면 어제 혹시 JTBC 사실은 옥뉴스 찾기가 정말 어려워요. 언론을 칭찬해주기가. 그런데 하나도 어려운데 두 개씩이나. 네.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간단한 문제라서 그렇습니다. 혹시 어제 JTBC 뉴스룸을 보신 분이 계신가요? 네. 거기 보시면 지상파 방송사는 물론이고 종편에서 찾아볼 수 없는 리포트가
세 꼭지가 연속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고발 뉴스라거나 상해 임시정부를 자주 보시는 분들은 매일 접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게 지상파로 가면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뭐냐? 뭘까요? 저희가 지금 아까 영상 봤던 거 있잖아요. 세월호 일주기 다가오는데 시행령 논란, 세월호 특조위 올스톱됐다. 그다음에 이석태 세월호 특조위원장이 나와서 손석희 보도본부 사장이랑 인터뷰를 했습니다. 조사 대상 공무원이 조사 주체로 지금 등장을 했기 때문에 이건 문제다. 이런 인터뷰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이상호 기자가 얘기한 쌍둥이 배 해외로 매각될 가능성이 있다. 이것도 역시 진상규명에 사실이 불가피하다. 이걸 세 꼭지 연속으로 내보냈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아 이래서 JTBC를 보는구나. 왜냐하면 솔직히 경향이라든가 한겨레라든가 이런 쪽에서 세월호 관련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 국민들에게 지상파라든가 방송 뉴스가 가진 영향력이 큽니다. 그래서 이런 방송 뉴스에서 이런 리포트를 하느냐 마느냐가 아직까지는 굉장히 중요한데 JTBC는 이걸 했거든요. 사실 방금 들으신 것처럼 기본적인 뉴스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원래 요 정도 세 꼭지를 다루고 거기다가 인덱스 약간 분석하면서 심화된 그렇죠. 기사를 받쳐서 한 6꼭지 정도를 톱블록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뉴스가 가지고 있는 아젠다 세팅 기능과 편집 기능이거든요. 근데 사실 최소한을 한 겁니다. JTBC가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옥뉴스로 꼽히는 현실. 어찌 보면 이것도 가슴 아픈 현실이에요. 여하튼 옥뉴스를 무려 2개나 이 바쁜 와중에 뉴스 박스 지키느라고 바쁠 텐데 2개씩 해주셔서 상당히 감동적입니다. 이상으로 옥송뉴스였습니다. 네,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김남훈의 인물 업앤다운. 사실 뉴스는 인물입니다. 하지만 인물에 포커스를 두지 않죠, 언론들이. 그래서 언론에는 안 나오는 진짜 정보, 이른바 인물 흑역사를 뒤져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요. 김남훈 씨. 네. 김남훈 대표님. 어떤 업부터 가십니까? 다음부터 가십니까? 업부터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부터. 네. 오늘 업으로 이제 소개할 인물은 바로 이재명 성남시장이고요. 네. 이분 네. 김 대표랑 특수관계 아닙니까? 특수관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계속 줄을 대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전화가 안 혹시 오네. 연락 커밍아웃 하셨잖아. 커밍아웃 했죠. 생각보다 반응이 뜨뜻미지근해서 사실은 한 번 더 밀어드리려고 지금 방송인 중에서 이재명 시장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대선 후보로서 카밍아웃한 유일한 사실 방송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시장 아직 연락 안 왔다니까 좀 실망스러운데요? 약간 좀 저도 좀 실망한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한 번 더 밀어드리고 오케이. 좀 더 뭐 연락 기다려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야, 이거 좀 웃긴다. 우리. 자, 어떤 내용? 자, 이재명 시장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볼까요? 네, 일단 이재명 성남시장은요, 바로 28회 사법시험 합격을 했고요. 또 이후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국제연대위원, 바로 여기 계신 분들에게 변호사비를 깎아주는 민변, 고마운 민변, 그쪽 출신이시고요. 네. 또한 무엇보다도 이제 성남시장에 당선됐던 인물로 유명하죠. 원래 그 여당에 있어서 성남은 분당 밑에 천당 밑에 분당이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그야말로 여당 새누리당 한나라당 강세 지역이었는데 여기서 바로 지자체장이 되셨던 어마어마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저는 무엇보다도 여러 가지 산적한 이슈에 대해서 사실 아무래도 여론의 지형이 상당히 기울어져 있다 보니까 아까 국민TV 이야기 나왔던 것도 뭐 종편이라든가 보수 언론이 워낙 강세 있으니까 사실 뭐 한겨레나 경향신문 다 합쳐봤자 매일경제신문 발행부세도 상대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로 완전 기울어져 있는 상태에서 아주 자신의 어떤 정치적 생명과 사활이 걸린 사안이 아니면은 얘기를 잘 안 해요. 안 하죠. 왜냐하면 두드려 맞으니까. 그렇죠. 엄청 사실 두드려 맞는데 두드려 맞는 게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여기다가 종편 4사에다가 이것까지 하면은 어마어마하게 두드려 맞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그렇게 두드려 맞는 것을 각오한 상태에서 계속 자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업인물로 선정을 했는데요. SNS를 가장 활발하게 그렇죠. 활용하는 2명의 시장. 박원순 시장. 네. 저희 고발뉴스 개관식에 오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재명 시장 전날 오셨습니다.
화분과 함께. 그런데 김남훈 씨 얘기는 안 하시더라고요. 반드시 오늘 방송 이후에 묻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세월호 관련해서도 세월호 실소유자는 국정원이다 이런 발언을 또 하셨어요. 네. 사실 여러 가지 정황적 증거를 보다 보면은 뭐 저기 국정원에서 세월호에 그 서랍장에 있는 페인트까지 뭐 지정을 했다 이런 자료도 있었고, 그렇죠. 아니 왜 국정원이 이런 것까지 감시를 하지 관여했을까 이런 많은 자료들이 있으니까 충분히 그런 자료를 바탕으로 하자면은 이런 발언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 지자체 단체장이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죠. 하지만 이분 했고요. 또한 최근에 그 이재명 시장의 성함을 이제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넣으면은 무상급식이 같이 연관 검색으로 뜹니다. 그 정도로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그 무상급식을 이제 폐지를 했죠. 그 상황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시시비비를 걸고 들어가면서 확실하게 자신의 입지를 또 주장을 또 드러내시고 자신의 입지를 다지신 부분에 대해서 정말 대단하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네요. 지금 무상급식 관련해 가지고 여러 근데 보니까 잠깐만 무상급식 말고 의무급식이라는 표현을 그렇죠. 저희가 한번 쓰기로 했었는데 그렇죠. 우리가 세금 내고 우리 돈이 들어간 밥을 먹는데 왜 그게 공짜냐. 사실 무상급식이란 말 자체가 보수 세력이 만들어낸 일종의 용어 정의죠. 그런 식으로 함으로써 엉뚱하게 돈이 쓰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의무급식이란 표현이 맞고요. 의무교육이잖아요. 홍준표 이 도지사가 학교에 밥 먹으러 가냐고 했는데 학교에 공부하러 가죠. 그럼 공부하는 시간 동안 학생이 있으면 밥을 먹어야죠. 밥도 안 먹이면서 공부시킨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의무적으로 공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공부하고 의무적으로 밥 먹어야지. 네. 안 먹는 애들은 사실 혼내줘야 돼요. 사실 여기서 조금 더 이 의무인데 도지사 이야기를 하면요. 이분이 이제 재정 악화를 빌미로 이 급식을 이제 폐지를 했잖아요. 그 맥락만 읽으면은 뭐 그럴 수도 있겠다. 돈이 없다는데 어떻게 하겠어? 라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이분은 바로 그 직전에 이명박 정권에서 한나라당 이 당대표였나요? 이런 중요한 어떤 자리를 하시면서 이명박 정권의 그 이제 부자 감사를 적극적으로 드라이브했던 분이에요. 그러면서 사실 참여정부에서 이명박 정권으로 넘어갈 때만 하더라도 상당 부분 국고가 흑자였었는데, 이분이 대폭적으로 이제 부자 감사를 하면서 적자로 넘어섰고요. 그러면서 경남 쪽에 넘어가는 그 지방세 교부금 2억 원이 날라갔어요. 그만큼 줄어들었어요. 본인이 부자 감사를 시켜서 경남 쪽에 들어가는 그 지원을 2조를 깎아 날려버리고서는 이제는 돈이 없으니까 폐지해야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이분이 적자를 좋아하는 사람인가 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적자 나쁜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는 행태가 독재의 적자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독재자들이 하던 말이 뭐냐면 국민들의 욕 먹어도 된다라는 거거든요. 여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건데, 실제로 지금 의무급식을 폐기한 이후에 여론조사가 34%밖에 안 나와요. 홍준표 씨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행태를 하면서 국민 여론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치인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 보니까 독재의 적자가 많네요. 근데 그 이제 무상급식, 그러니까 의무급식 그 폐지에 대한 어떤 그 찬성이 줄어드는 것도 사실은 초기에는 이게 꽤 높았었어요. 54%인가 그랬었는데 이재명 성남시정이 이제 본격적으로 디스전을 걸면서 디스전을 걸면서 되게 좋아한다 이재명 시장. 디스전을 걸면서 이게 낮아진 거거든요. 근데 그만큼 뭐랄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성남시 일을 추진을 못한 것도 아니에요. 몇 개 한번 들춰보죠 우리가. 뭘 했는데? 취임 3년 만에 부채 청산 완료. 모라토리움에서 졸업했어요. 그다음에 1931억 원을 들여서 성남시립의료원 착공, 성남 시민을 위한 국내 최대 규모의 종합의료센터. 그러니까 돈 쓸 건 다 쓰면서 부채를 깠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전국 최초 관내 67개 초등학교 전학년 64,500명에 친환경 의무급식 실시 및 무상 교복 사업도 추진 중. 교복도? 네. 그렇게 해서 애들만 챙기는 게 아니냐, 그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박수를 치니까 나도 안 칠 수가 없네. 치고 넘어갑시다 우리. 그러면서 애들만 챙기는 게 아니에요. 400억 원을 투자해서 판교 노인 복지관 착공 이런 것도 하셨고요. 또한
성남시에는 택시 기사님들 위한 휴게 쉼터도 따로 있어요. 그래서 택시 기사분들도 쉴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만들고 있고요. 어떻게 본다면은 그 세금이라는 게 적절한 환경에 쓰인다면은 충분히 시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고 그럼요. 또 그런 것들이 지역 발전으로 유지될 수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실제로 그 의무급식이라든가 이런 것이 그 활발하게 공급되고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역 경제도 살아나고 물가 상승폭도 줄어든다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나와 있어요. 그런 연구도 있어요? 네, 있어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준비된 지지자다. 그러니까 돈을 내는 그 만약에 급식비로 한 달에 뭐 7만 원이다 10만 원이 내게 될 텐데 이 돈이 굳게 되면 당연히 그 지역에서 밥을 사 먹고 외식을 하고 그 돈을 쓰겠죠. 그럼요. 네. 그게 만약에 1년이면 100만 원이고 뭐 2년이면 200만 원일 텐데 그만큼 지역 경제 돈이 돌게 되는 건데 만약에 사라진다면 그게 다 어디로 가겠어요.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요. 야, 근데 진짜로 이 정도를 자기가 알고서 일정 정도의 자기 위험 부담을 무릅쓰고 실제로 자기가 지지하는 행동으로 이어가는 거 이런 거 상당히 본받을 만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별 생각 없이 그냥 스타일 보고 지지하신 줄 알았는데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하셨네요. 그 의무급식 관련해서도요. 그 얼마 전에 문재인 이제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가 홍준표 도지사를 찾아갔긴 했었습니다만 그리고 몇 분 외에는 사실 몸을 사려요. 워낙에 이게 잘못 저기를 했다가는 두드려 맞는 이슈니까. 더구나 홍준표 씨가 원래 이걸로 유명한 분이거든요. 워낙 또 세시죠. 검사 셉니다. 출신이 세시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만큼 뭔가 진짜 국민들이 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달려드는 태도도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해서 인물로 뽑았고요. 이재명 시장이 홍준표 지사랑 네. 토크 배틀을 제시하지 그렇죠. 않았나요? 예, 얼마 전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번 합시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딱히 뭐 말씀은 없으시네요. 저희가 한번 홍준표 지사한테 한번 저희가 게임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소득층 무상교육을 이미 하고 있다고요? 교복. 네, 교복 하고 있다고. 네. 저분도 이재명 지지자 아닌가 싶은데. 네. 상당히 곳곳에 암약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 이재명 시장 지지하시는 분들 꽤 많은 것 같아요. 혹시 2, 3호에서 나오셨나요? 다시 한번 저희가 조사를 해봐야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재명 시장님을 어빈물로 뽑았는데 조금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은 그 SNS를 좀 너무 열심히 쓰세요. 너무 많이 하십니다. 너무 많이 쓰시면서 약간은 조금 나중에 큰 게임에 나갔을 때 책 잡힐 수도 있는 그런 이슈들이 좀 있어서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SNS를 통해서 책 잡힐 만한 거를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이미 한번 화제가 됐었죠. 뭐냐면은 SNS를 통해서 그 휴일날 그 담당 공무원에게 이제 직접적으로 업무 지시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휴일날 트위터로 업무 지시를 하는 건 이건 좀 그래요, 그렇죠? 너무했다. 네. 왜냐면 나도 하긴 하는데 반성하게 되네요. 왜냐면 그렇게 한다면 성남시에 있는 모든 공무원은 이재명 시장을 트위터를 다 팔로우해야 되는 거고 또한 휴일에도 업무 지시를 받는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건데 이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휴일엔 쉬어야죠. 쉬어야 되는 알겠습니다. 거고. 우리 김남훈 해설위원 휴일에는 가급적 저희가 방송과 관련해서 문자를 보내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빈물 이제 우리 방청객과 함께 하고 있으니까 한번 여쭤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어빈물로 선정한 이번 주에 이 시장님,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네. 네. 바로 현장에서 이 피드백 소통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운 인물 상당히 기초가 주목되는데요. 네. 자, 다운 인물은 두 분인데 두 분 다 할까요? 한 분만 할까요? 시간도 없는 것 같은데. 그래 짧게 한번 치고 나가죠. 네네. 다운 인물로는 일단은 이분을 뽑았습니다. 누굽니까? 아주 전설적인 개그맨이셨고요. 누구죠? 이분 앞에서 왕년의 유재석 씨 같은 분이 앞에서 막 이를 이렇게 이빨로 손가락으로 치면서 몸개그를 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잘 나왔던 분인데. 야, 이게 돌출되신 분이겠네요. 네, 바로 서세원 씨입니다. 서세원 씨. 다운 인물. 뭐 저희가 뭐 일러무삼하리요. 대체로 여러분 공감하실 텐데 한번 토크 없이 한번 여러분들 반응을 구해볼까요? 서세원 씨 다운 인물 동의하십니까? 네. 박수로서.
자, 그러면 주요한 팩트만 한번 챙겨보죠. 네. 일단은 뭐 이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죠. 뭐 일단은 아주 황당하게 이승만 전기 영화를 만들려고 했다거나. 근데 얼마 국민 모금을 하겠다고 한 했는데 10억 원 이제 그 펀드레이징 하려고 했는데 네. 실제로 들어온 것은 이제 한 100만 원대 이렇게 들어온 걸로 알고 있고요. 100만 원도 거의 안 된다고 네. 제가 들었습니다만은 네. 아주 네. 적게 들어왔고요. 네네. 그런 것보다도 최근 이슈가 됐던 게 바로 부인 서정희 씨와의 문제인데요. 한마디로 그 여자를 때렸죠. 네. 예, 서세원 씨. 네. 그래서 여자 부인을 이제 때리면서 이제 이혼 소송 와중에 그런 부분이 일어났는데 사실 그 이면에는 뭐 내연녀라든가 뭐 이런 부분인데 그런 건 다 차치하고요. 뭐냐면 그건 이제 개인적인 부분이니까 다 차치하더라도 이제 사람이 또 남자가 어떻게 여자를 때릴 수가 있냐 이런 부분에서 이제 다운인물로 뽑으면서 자료를 찾다 보니까 네. 이상호 기자와의 인연도 좀 있더라고요. 아, 네. 저는 별로. 아니 이 사진이 바로 인연이 있을 때 그 사진 같은데요. 네, 사실 제가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여태까지 언론에 공개하지 않았던 내용인데, 제가 이 상황에서 더 이상 제가 비밀을 지켜드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서 네. 폭탄 선언을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서세원 씨가 제가 과거에 연예계 뇌물 사건을 고발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46분이 구속이 되셨는데 뭐 이수만 씨라든가 이런 분들 저를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그분들이. 근데 서세원 씨도 그때 같이 구속되신 분인데 이분 혐의가 PD한테 800만 원을 준 게 인정이 돼서 결국 구속이 되셨어요. 그랬는데 수배 중에 도망 다니시다가 이렇게 뉴욕에서 이 병상에 실려서 들어오는 광경을 생중계했었어요. 그 당시에 기억나실 겁니다. 그런데 MBC로 한 통의 제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받았죠. 저를 찾길래. 그랬더니 서세원 씨가 이렇게 침대에 누워서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엄살이다. 그래서 어떻게 엄살이냐 그랬더니 전날 새벽까지 뉴욕 뉴저지에 있는 사파리라고 하는 룸사롱에서 같이 거기 여직원들이랑 새벽 4시 30분까지 허리를 주로 이용한 춤을 추면서 진탕 술을 마시고 나가는 걸 봤는데 저렇게 침대에 실려서 귀국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 정말 문제 있는 것 같다 라는 제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전화를 끊고 바로 미국에 갔습니다. 바로 끊자마자 뉴욕에 가가지고 제가 사파리를 갔습니다. 가서 제가 인터뷰를 다 해가지고 왔어요. 인터뷰만 했습니까? 술을 마셨습니다. 왜냐면 매출 올려줘야. 이제 잠복을 해서 몰카로 갔기 때문에 손님인 것처럼 해서 이제 술도 마셨습니다. 네, 인정합니다. 그런데 인터뷰를 나중에 다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국내에 왔더니 한양대 병원 VIP실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반론권을 따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본이. 그래서 갔더니 기자들이 한 350명 정도 친을 치고 있는데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해보겠다고 못 들어가는지 배를 눌렀습니다. 배를 딱 눌렀더니 서정희 씨가 받아요. 안녕하세요. 저 MBC 이상호 기자인데요. 제가 뉴욕에 다녀왔습니다. 사파리에 다녀왔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문이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350명의 기자들이 왜 문이 열리나? 쟤만 왜 들어가나?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제가 갔더니 서세원 씨 누워 있고 서정희 씨 옆에 앉아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국민적으로 서세원 씨가 거짓말하면 안 되는 상황, 그게 더 나쁜 건데 지금 이렇게 침대에 실려오는 모습을 보고 다 의심을 하는데 실제 이제 가보니까 사파리에서 4시 30분까지 춤을 추셨다면서요. 그랬더니 서정희 씨가 아니 당신 그랬냐고 막 이제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서정희 씨가 울면서 제발 이 보도만은 나가면 저희는 절대 제기가 불능합니다. 저를 봐서라도 용서해 주세요. 뚝뚝 서정희 씨를 보고 사실 제가 용서해 드렸어요. 그러면 뭐를 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뇌물 800만 원 받은 거를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그럼 800만 원 인정하신다고 인터뷰를 해주세요. 그래서 인터뷰를 하고 그게 방송이 나갔죠. 그것 때문에 이분이 구속이 되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서정희 씨 때문에 그건 보도하지 않았었습니다. 이른바 사파리 댄스 사건. 그런데 제가 서정희 씨 보고 보도를 하지 않았는데 지금 이렇게 서정희 씨에 대해서 구타까지 벌어지는 상황에서 더 이상 제가 비밀을 지켜드릴 이유는 없겠다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우리 다운 인물로. 네, 다운 인물 또 한 분 있는데요. 짧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분은 일단 어떻게 본다면 우리 이상호 기자와 같은 영역에 계신 분입니다. 아, 또 혹시 뭐 저랑 관련 있는 분입니까? 이분도 이제 고발로 네. 고발로 이름을 날린 분이죠. 네. 바로 이영돈 PD가 되겠습니다. 이영돈 PD. 이분 요즘에 근데 이분은 고발 프로의 주체에서 이대로 가다간 고발 프로그램의 객차가 될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들기도 하는데요. 일단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고 판단하시겠습니다. 네. 일단 이분들이 일단 이영돈 PD께서 네. 문제작 프로그램을 몇 개 만들었는데 대표적인 사례를 몇 개 말씀드리면은 네. 김영의 황토팩 사건. 네. 2007년 10월 5일 KBS 텔레비전 소비자 고발에서 다뤘는데요. 네. 고발 내용은 이렇습니다. 김영의 황토팩에서 쇳가루가 검출됐다. 쇳가루가. 그래서 건강을 위한 황토팩 결코 안전하지 않다. 얼굴에 바르는데 쇳가루가 그렇죠. 이 내용 때문에 뭐 엄청난 타격을 입었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식약청 조사 결과 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했고요. 또한 황토팩에 포함된 그 자철속은 제조 과정 중 외부에서 유입된 것이 아니라 이제 자연스럽게 만들어졌던 거고요. 근데 사과 방송이 나갔습니까? 사과 방송이 그러니까 결국은 안 나갔죠. 오마이갓. 안 나가고 어떻게 됐냐면은 이 회사가 도산했습니다. 김영애 씨는 건강 악화로 굉장히 힘들어했었고요. 회사 운영한 남편과 이혼을 했고요. 또한 황토팩 관련 회사들, 다른 회사들도 모두 다 몰락했죠.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한때 이거? 네, 이거 팔던 회사들이 다 망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또한 이분이 이제 채널 A로 넘어와서 먹거리 엑스파일을 하시면서 지속적으로 MSG는 나쁜 물질이다. 그 미원에 들어간 물질이죠. 그러면서 그 MSG가 들어간 식당을 나쁜 식당, 안 들어간 식당을 뭐 좋은 착한 식당 이런 식으로 어필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뭐 대기업이 아니라 동네에 있는 조그만 가게들이 이영돈 PD의 그 고발 프로그램의 세례를 받고 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망해 나갔고요. 그리고 또 라면도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또한 최근에 있었던 일은 그 벌집 아이스크림 사건이죠. 요즘 벌집 아이스크림 아시죠? 네, 아이스크림 위에다 벌집 올려놓고 이렇게 같이 먹는 건데 이 아이스크림 위에 올려놓은 벌집을 파라핀으로 만든다. 그래가지고 엄청난 파장이 일어났는데 그런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파라핀을 사용하는 불량 업체도 있지만 안 그런 업체들이 더 많다. 대부분 순밀 99% 이뤄진 그 소초를 사용하는 업체들이 많았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 결과 벌집 아이스크림 매출 폭락, 소초를 이용해서 만들던 선의 업체까지 파산. 그래서 가수 강균성, 또 요리사 레이먼 킴 이런 분들이 관련 사업을 했었는데 벌집 아이스크림 사업 중 20개 가맹점 중 12개가 취소했다. 이 사업자 입장에서 난리가 난 거죠. 또 가장 최근에 일어난 사건은 바로 그릭 요거트 사건이죠. 그건 저도 봤어요. 네, 이제 그릭 요거트, 그리스식 요거트를 뭐 비교해서 먹으면서 이제 무가당은 무가당, 뭐 유가당은 유가당 이렇게 비교를 해야 되는데 유가당을 주문해놓고 무가당이랑 비교를 하면서 뭔가 들어간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일종의 조작 보도를 한 거죠. 자, 사실 고발이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22년째 고발 주로 하고 있는데 정말 힘듭니다. 이거는 거의 사실 신의 영역일 수도 있는데 이거 지금 뭐예요 이거? 이게 네. 바로 미원입니다. 네. MSG의 결정체. 뭐 하려고? 근데 이 MSG는요. 네. 결코 해롭지 않습니다. 왜 뭐 식약청의 이 홈페이지에 가도 MSG는 해롭지 않다는 그 내용이 적혀 있고요. 네. 그리고 이거는 뭐 하시려고? 그 권장 섭취량이 정해져 있잖아요. 뭐냐 그걸 뭘 의미하냐면은 몸에 해롭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마치 이게 들어간 식당은 나쁜 식당인 것처럼 이야기를 했다는. 물론 속이면 안 되죠. 그런데 이거는 문제가 된 거라서 직접 시험을 해볼게요. 자, 미원을 한 스푼 먹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상훈 기자부터 먹도록 왜 할게요. 아니, 자, 해롭지 대본이 않아요. 없는 거 좀 하지 마요. 해롭지 않아요. 자, 애드립 그러면 좀 하지 마. 자, 너 먹어 이거를 그냥. 타가지고 자, 미원 한 스푼 타서 자, 아니 해롭지 않아도 안 먹고 싶은 그러니까. 사람. 어머. 아주 촬영 쇼야 이거. 아우, 맛있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자, 제가 왜 이걸 먹었냐면요. 왜 먹었어? 그 이영돈 PD의 고발 프로의 문제점은 어떤 실체적 진실이라든가 합리적인 의심 이런 걸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저 자극적인 화면을 보여주는 데만 있습니다. 물론 MSG를 쓰면서 위생적이지 않은 식당도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게 그렇게 몸에 해로운 음식이면 첨가물이면 동네에 있는 식당이 아니라 이걸 만드는 CJ 제일제당을 공격해야죠. 왜 항상 중소자영업자 그러네. 또는 뭐 동네에 있는 식당 아니면 이제 막 시작한 프랜차이즈 이런 어떻게 본다면 공중파 붙었을 때 지상파 붙었을 때 종편과 붙었을 때 그 대항하기 힘든 그런 어떤 약자들만 두드려 잡으면 때려 잡으면서 자신은 착한 일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가요? 이게 몸에 해로우면 여길 찾아가서 CJ 제일제당 전화번호도 있네 1339. 근데 실제로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다소 여러분들 놀라셨죠? 저희도 놀랐습니다. 엽기적인 퍼포먼스가 있었는데 또 하나 이제 뭐 또 먹어요? 뭐? 이영돈 PD를 통해서 이제 JTBC 아까 옥뉴스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이영돈 PD가 사실 그동안 SBS, KBS 뭐 채널 A를 돌아다니면서 전전하시면서 많이 사고 치셨어요. 전전하거나 돌아다니는 거 똑같은 거야. 네, 그렇죠. 좀 표현이 그래요. 이제 어디서는 룸살롱에서 술도 드시고 사실 이제 KBS에서 그 문제 때문에 그만두시게 됐는데 이제 그 룸살롱 다니는 것 때문에 잘 문제가 됐죠. 그 채널 A에서도 라면 가지고 공격을 하더니만 착한 라면이라는 뭐 제품 만들기도 하고. 자기가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상표 등록도 했죠. JTBC에서. 채널 A에서. 네,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런데 그런 어떤 그러니까 이번에 그 요거트 광고한 게 처음이 아니네. 그렇죠. 근데 뭐냐면은 이 부분에서 JTBC도 좀 비판받아야 되는 게 이영돈식 고발 프로그램의 문제점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알고 있었는데 JTBC가 약한 부분이 바로 교양 쪽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이제 마녀 사냥이라든가 비정상 회담처럼 예능은 있어. 예능이라든가 드라마 굉장히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 워낙에 종편 나머지 3사의 교양 프로그램 사실 아까 그 종편 프로그램의 뭐 교양 프로그램 아까 잠깐 얘기 나왔었는데 교양이라기보다는 그 일방적 학살에 가까운 그런 교양 프로그램들이잖아요. 그렇죠. 적을 상정하고 그러면 돈 못 받아서 자살하면 뭐 대한민국 사람 다 죽어야지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말도 안 되는 교양 프로그램들이 워낙 세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JTBC는 약간 변별력이 없었고 채널의 어떤 평균 시청률을 깎아먹는 그런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이영돈 PD를 데려다가 교양 프로그램 제작을 맡김으로써 이 관련 프로그램들이 평균 시청률 4% 이상이 나왔어요. 꽤 잘 나왔던 거죠. 그래서 오직 시청률 지상주의를 위해서 이분이 계속 앞으로도 어쨌든 지금까지 스타일을 보면은 문제적인 프로그램을 만들 거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은 다 그냥 억셉터 갖고 온 거죠. 그런데 결국 이번에도 문제가 난 거죠. 문제가 난 것도 사실은 그릭 요거트 이것보다도 그 이번에 그 파스테로에서 나온 광고 모델 요거트 광고 모델 하면서 그 미리 사전에 협의를 안 했다. 이 부분이 더 큰 어떤 그 뭐랄까요? 문제가 되는 거죠. 문제된 사유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결국 프로그램 만든 사람이 결국 관계가 없었다는 거가 되는 거죠. 여하튼 JTBC 입장에서는 사실 종편 가운데서 약간 공영방송 같은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한번 권해드리는데 이영돈 PD 뭐 당부가 어려울 텐데 저희 고발뉴스에 연락을 하시면 저희가 시사 고발 프로 납품해 드릴게요. 멀리 가시지 마십시오. 자, 이렇게 이영돈 PD. 네. 다운 인물로 어떻게 적당하십니까? 네. 여하튼 오늘 업 인물과 다운 인물로 선정되신 분들, 영예의 인물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자, 해나무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오늘 오랫동안 방송을 쳤습니다. 사실 저도
방송을 다시 시작하기 전에는 상당히 초조합니다. 여러분들 재밌게 대본에 없는 거 좀 하지 마요. 어렵고 침울한 얘기를 재밌게 여러분들과 전달할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슬립스틱 하지 않고도 재밌게 할 수 있을까 사실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우리 민동기 국장, 네, 어떠셨어요? 굉장히 좀 낯섭니다, 솔직히. 네, 왜냐하면 지하 껌껌한 데서 이렇게 우리끼리 이렇게 하다가 이게 지금 시선이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막 저렇게 갔다가 지금 정신이 없거든요. 조금 익숙해져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오늘 정말 장난으로 정말 제가 좋아하는 동생입니다. 그런데 사실 미국에서 막 왔기 때문에 상당히 몸이 힘들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위하는 척하면서 농담을 했는데 좀 불쾌하지 않으셨나 모르겠어요. 미안해. 뭐 풀어야지 어떡하겠어요. 어떠셨어요? 아니 근데 저는 저런 이런 풍경을 한두 번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아까 속으로 또 사실 좀 무섭습니다, 저는. 어떠셨어요? 뭐 미국에 있을 동안 아침 5시에 기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6시 10분부터 기자 인터뷰 있고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제가 인터뷰를 한 거죠, 그 선수들. 그래서 좀 많이 힘들었었는데 오늘 또 왔는데 많은 분들이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또 우리 이상우 기자님이 또 많은 격려의 말씀 해주셔서 즐거웠고요. 제가 다음에는 좀 더 정돈된 모습으로 노력해서 좀 더 사랑받는 귀염둥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많이 좀 부족할 겁니다. 첫 방송이라서 매번 조금씩이나마 개선되고 나아지는 방송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더 이상 대한매체라고 해서 지하시를 고집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부족하더라도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면 종편 공중파를 압도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여러분들에게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코올이 빼앗긴 전세계 동포들을 위한 공식 지하뉴스 상임 시정부 시즌2 1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